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검은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어제 보였던 반짝 상승에 좀 일말의 기대감을 걸어볼까 했는데 참 그 대외적인 악재들이 시장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 가까이 오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 짙어졌고요. 또 러시아의 가스관 누출, 또 아이폰 증산 계획 철회 소식까지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도 불어나면서 하방 압력에 대한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우리 시장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코스피는 2.45% 하락으로 2169선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700선 회복하나 싶었는데 그 기대가 또 무색하게 4%가량의 하락세로 673선에 마무리됐습니다. 또 영국 채권 시장의 쇼크로 파운드화의 영향까지 제대로 받았던 환율. 어제 10원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결과에 참 기뻤는데 그 결과가 또 무색하게 오늘 20원 가까이 올랐고요. 1,440원을 뚫어냈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시장 흐름 계속 줄줄이 이어지면서 종목별 장세도 더 다이나믹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력이라는 무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내는 전략 챙겨가고 있는데 그렇게 세력들이 수익을 내는 동안 우리는 또 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별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을 피할 수 없을 땐 더 맞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대로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또 개별 장세에서 살아남으셔야죠. 오늘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 세력들의 움직임을 또 누구보다 잘 파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이겨낼 핵심 전략을 세워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시면 장중에 크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그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든든한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고 입장 링크 생성되는 대로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고요. 또 좀 QR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요. 또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방송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방송 참여와 또 노란톡에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지 세력주 힘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역대 최대 수익률 모두 세 자릿수 챙겨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단타로 내주신 종목들 두 자릿수 가뿐히 담을 수 있는 게 또 증명되고 있습니다. 휴스틸 30% 훨씬 넘었고 또 생방송 중에 드렸던 제노포커스 27%의 수익 2거래일 만에 담아냈다는 거 확인됩니다. 또 역시 2거래일 만에 20% 육박하는 대보마그네틱도 보이고요. 또 10% 내외의 수익 자랑하는 한창바이오텍, 또 브릿지바이오테라피틱스 1거래일 만에 이 정도의 수익 담아드렸다는 거 확인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단기로도 수익을 내주실 수 있는 김도훈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더라도 또 올라가는 종목만 쏙쏙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방송 중에 이런 종목들, 탄력적인 종목들을 극비 세력주로 필살기 종목 챙겨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종목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는 QR코드 화면 하단에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생성되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1부와 2부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세력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 9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세력들도 대량 거래가 나오는 음봉에서 또 물량을 정리하는가 이 부분에 또 어떤 답변을 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답변과 함께 또 세력주 잡는 비법으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실적주를 키워드로 오늘 시장에 또 전환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 이렇게 삼고시대에 맞물린 지금인데 되려 이 악재를 호재로 반영할 수 있는 수혜주를 잡아드릴 건데요. 앞으로 남은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또 실적주 중에서도 꼭 주목해야 할 종목은 뭘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와 든든하게 함께 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문이 열렸고요. 오늘은 뛰는 세력 위에 나는 전략가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세력 잡는 전문가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많이 아프죠? 예, 오늘도 역시나 아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한 발 남았다고. 그래서 어제 사실 아랫꼬리를 잡고서 조금 반등을 해주려는 듯한 모습들이 나와줬으나 역시나 한 발 남았죠. 지금 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바닥이 잡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 코스닥도 한 630 정도까지는 열어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2100을 붕괴하는 수준까지는 한번 들려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서 저희들이 시장을 대해줘야 됩니다. 제가 9월 1일자부터 단 한 번도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사실상 제가 월수금에 나오는데 시장이 오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저만 출연하면 시장이 빠지는 그러한 기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간만에 그 징크스를 깰 줄 알았거든요. 오늘 오전에 보면서 드디어 나의 징크스가 깨지는구나 했는데 역시나 갑자기 스물스물 떨어지더니 장막판은 이제 마이너스 3%가 넘는 하락세가 좀 나와줬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시장에 대해서 기대하면은 원래 그 기대하고 있다가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아파요. 근데 일단은 포기하고서 내려놓고서 그냥 빠지는구나. 아유 그래 빠져라. 네가 빠져봐야 어디까지 빠지겠니? 하면서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하락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 파동에서 저점 형성이 되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하락 파동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지금 여태까지 경기 침체될 거야, 인플레이션 때문이야, 뭐야, 금리 인상 때문이야 하면서 1년 내내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시장들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이 증시는 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거야라는 전망들이 비춰졌을 때 사람들은 먼저 팔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증시는 경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와 있어요. 사실 뭐 지표들이나 이러한 것들도 경기 침체야, 고통스러울 거야, 뭐 할 거야 하면서 이미 이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행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더 악화가 될 것인가가 하락 파동에 대한 중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거의 나올 최악은 거의 다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뭐 지금 오늘자 뉴스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영국이 이제 구제금융을 또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IMF가 최근 들어가지고 역대 최대치의 구제금융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나 힘들어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 킹달러 때문이죠. 갓달러.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달러만 나 혼자서 강세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미국이 멈출 생각이 없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아 제발 그만 이러다 다 죽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사실상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념 때문인데 사실상 저는 그게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이 사이클들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 버블이 한번 발생을 합니다. 이 버블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인 스탠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 힘들잖아. 힘드니까 일단 내가 돈 풀어줄게. 돈 풀어줄 테니까 일단 가자. 이렇게 할 때 인플레이션 발생할 거 몰랐겠습니까? 발생할 거 알았죠. 근데 뭐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일단 버텨야지 돈 풀게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경기가 어려워져도 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경기 침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공급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요를 죽여놓으면 사실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원초적으로다가 통화 정책으로 잡기가 힘든 한계성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부의 편중을 위함이라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라고 한다면 자, 인플레이션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긍정적 측면들이 많아진다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돈 풀기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로 벌고 있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근로 의욕이 떨어지게 돼요. 근로 의욕이. 그게 뭐냐? 일 안 해도 나는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 오르고 뭐 주식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월급 200 받으면서 300 받으면서 일해야 돼?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당장에 내가 비트코인 하나만 사도 당장에 한 달이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남들한테 막 모욕받아가고 막 남들한테 갈굼당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로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근로의욕들을 되살려주려면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왜? 당장에 내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니까. 왜? 당장에 내일 치킨값이 오르거든요. 내 오늘 주머니에 2만 원 있었는데 당장 내일 돼 보니까 치킨이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이 됐네. 그럼 뭐예요? 2천 원어치 일을 해야 내가 치킨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들은 근로 의욕 자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돈을 꽁쳐놨잖아요. 이러한 인플레이션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돈을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소리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돈 그냥 썩혀두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돈 그냥 썩혀두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휴지 조각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억 가지고 있었는데 당장 내일 눈 돌려보니까 9천만 원 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돈을 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투자 증대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실은 뭐 공급발 쇼크가 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전쟁이 아니더라도요. 사실상 공급발 쇼크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예견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계 경제 석학들이 모여있고 천재들만 모여있다는 데서 예측을 못했고 어이쿠 이거 까고 보니까 이렇네요. 이런다고요?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랍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버블이라는 것은 결국엔 처음에는 모두가 부유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근데 버블에서 고점에 물리는 건 언제나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도 나도 옆집 아줌마도 뭐 동네 슈퍼 아줌마도 뭐 아니면 술집 아저씨도 너도 나도 주식하고 너도 나도 코인 하면서 이러한 버블에 뛰어들게 돼요. 지식이 없거든요. 지식이 없는데 너도 벌었고 나도 벌었고 쟤도 벌었고 지나가던 이웃집 강아지 명의로 해도 돈 버는 세상에 왔으니 나도 투자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을 미리 알고서 대응을 준비했던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종의 이제 정치 고위 쪽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 TV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할게요. 그분들은 밑바닥에서 담아놨다라는 거죠. 사실상 아니 여러분들 같았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정치인이 주식을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책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린벨트 풀리는 데에다가 토지 차명으로 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주식도 똑같아요. 본인들이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니 당장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하는 정책들이 나온대. 그럼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정치를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안 사겠습니까? 이름 돌려 가지고 다 사놓지. 국회의원 뭐 월급 얼마나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한다고. 그죠? 뭐 사실 이러한 것들이야 뭐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어찌 됐든 뭐 모종의 이러한 부분들에서 선행해서 매수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분들은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득달같이 이렇게 달려들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화랑기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수익 마음껏 보다가 던집니다. 던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즉 버블이라는 것은 결국엔 처음에는 모두의 자산을 불리는 것처럼 보여주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부의 편중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다가 모아서 미리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모종의 누군가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쏠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게 바로 버블입니다. 그러면은 버블이 일단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돈 챙길 거 다 챙겼어. 근데 모두가 부자면은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모두가 부자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를 거지로 만들어야죠. 어떻게 거지로 만듭니까? 박살 내버려야죠. 어떻게? 증시 빼는 겁니다. 언제나 버블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해 경기가 어렵대. 경기가 침체됐대. 그래서 돈 푼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증시에서 버블이 형성돼. 버블이 형성되니까 뭐야? 아니 이렇게까지 버블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자,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경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을 합니까? 경기 실질적 펀더멘털이 버티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왜? 버블 때문에 너무 화랑기가 와서 부의 효과로 인해서 부의 효과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마치 내가 매도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만큼 돈이 늘어난 것처럼 소비하는 현상을 뜻하게 됩니다. 즉 뭐예요? 내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을 1억어치 샀었는데 당장에 그게 3억이 된다면 내가 100만 원 소비할 것도 잠깐만 내가 2억 수익 중이니까 100만 원 정도 써도 되겠지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소비를 하게 되는 지갑이 열리게 되는 현상들을 부의 효과, 자산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의 효과들로 인해 가지고 소비들이 반짝이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증시가 죽게 되면 그러한 부의 효과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결국엔 실물 경기가 그 착시 효과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경기 침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 순환 과정들은 경제를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모르고 정책을 하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개인 투자자들을 어쨌든 죽여요.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번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미 돈을 벌었어. 이 주식시장은 제로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힘들죠? 그러면은 상승기에 누군가는 챙기고 그만큼 나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만큼 뭡니까? 부는 편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부가 편중된 사람들은 침체를 왜 만들어내요? 간단합니다. 부동산도 헐값에 나오죠. 기업도 헐값에 나오죠. 경기가 침체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 기업들이 일단 주가가 싸집니다. 주가가 싸진다라는 건 뭔 소리예요? 너무 좋잖아. 이 떨어질 걸 알고서 그 사람들이 이미 돈 챙겨놨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 거 다 삽니다. 쇼핑하는 거예요. 아니 압구정 갤러리아 같은 명품 백화점에서 다 90% 세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돈이 많아. 이미 벌어놨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쇼핑하는 겁니다. 이 주식 좋아 보이네? 조금 짚고. 이 건물이 이렇게 싸게 나왔어? 줍고. 왜? 경기 침체는 결국엔 할인된 가격을 만들어내니까요. 지금 당장의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본다 하더라도요.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성 자체가 매출이 1000% 영업이익 증가하고 2차 전지 이런 성장주 애들 어마어마하게 실적 좋아질 수 있는 애들이 당장의 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할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딱 봐도 쌉니다. 딱 봐도 싸요. 그냥 근데 여기에서 왜 다들 손이 안 나가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요. 이미 물렸으니까. 나는 이 회사가 좋은 걸 알아. 이 회사가 좋은 걸 아는데 지금 살 돈이 없네. 이미 물렸으니까. 그죠?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라고 대출 금리를 인하해 놓고 갑자기 대출 받지 말래요. 그럼 사람들 죽을 거 생각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이거는 결국엔 부의 편중을 가속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뭐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지금 당장에 돈 많아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됐을 때 타격을 안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금리 인상한다고 기업들이 망합니까? 엔간한 재벌 기업들이 금리 인상한다고 망해요? 안 망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뭐 이러한 좀 윗분들께서 이거 한다고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그 전체적 글로벌적인 정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그냥 유기적으로 딱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클이 있어요. 언제나 버블도 지들이 만들어내고 지들이 그 버블을 죽여버리고 그럴 거면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상.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코로나 때 힘든 기업들을 차라리 죽게 놔뒀어야죠. 그래야지 그때 당시에 생산성을 높이고 정말 제대로 된 기업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시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개선되는 겁니다. 한계 기업들, 지금 우리나라의 한계 기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게 뭐야? 한계 기업이라는 게 이 돈 빌려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죠? 자영업자 대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왜? 대출 받아서 버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출 받아서 버티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버텼는데 이자를 올리네요. 버티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사이클들이 어차피 예상은 돼. 그래서 경기 침체 더 올 거야. 제가 그래서 9월 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빠질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더 빠집니다. 반등 안 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이런 사이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들 헐값 나오고 기업들 좀 헐값 됐다. 그때 이제 이 돈 많으신 분들이 죽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반등하겠죠. 그때부터 뭐 새로운 막 정책들 막 이러면서 증안펀드도 지금 이제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증시안정펀드. 근데 증시안정펀드를 지금 투입 안 한대요. 2100이 무너지면 투입을 하겠대. 자, 뭔 그렇게 각을 많이 집니까? 그죠? 참 저는 그 여기에서 뭐 더 이상 신명나게 말을 할 거는 많지만 제가 뭔가 여기 이 그래도 방송국 TV 방송국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신명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이게 그 수위 조절을 언제나 해야 돼서 뭐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이러한 경기 사이클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 물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자에도 역시나 온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 실제로 저한테 지난 시간에 저한테 종목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랑 그리고 뭐였더라 그 종목 이름이 FN 리퍼블릭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을 때 정확하게 FN 리퍼블릭도 제가 4,100원 정도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데 무너지면은 거기에서 사라. 거기에서 추가 매수하셔라. 얘네들은 어차피 그 38이라고 해가지고 38 광땡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 기업이 뭐 작전을 한다라는 건 아닌데 흔히들 M&A 판에서 시총 300억, 80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류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 눌러주면 잡으셔라. 라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명확하게 그 자리를 찍어주고 갔고요.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물량을 아직 안 털었으니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거기 자리까지 간다는 소리다. 홀드하셔라. 라고 하였고 여태까지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종목 상담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부분들 오늘자 이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9시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대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배우셔야 다시 난당하십니다. 지금 힘들어만 하고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힘들어요. 내가 힘들면 거기에서 뭔가 배우고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서 발전 없이 그냥 힘드니까 계좌 닫아야지. 그냥 힘드니까 그냥 나 오늘 담배나 한 대 피고 소주나 한 잔 마실란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언제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의 편중이 일어날 때 우리도 그 편중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온라인 강의들 다들 필참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더욱 힘내서 배워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달러의 횡포로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 또 짚어주셨고요. 2100선을 이탈할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하락 파동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나면 바닥이 다져질 구간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주셨기 때문에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지금 잡아가야 되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점 이후의 전략을 세우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나간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장중 실시간으로도 또 때에 맞는 대응 전략 세우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포착된 세력주의 매수, 매도 타점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에 맞는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을 함께 세우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 방송도 계속됩니다.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 상담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에서 링크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력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또 오늘은 어떤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주실지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앵커님 말씀대로 제가 그 오해도 시원하게 풀고 오늘 제가 옆머리도 좀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제가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머리가 너무 너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밀어봤는데 좀 괜찮습니까? 잘 어울리나요? 뭐 은봉처럼 시원하게 밀진 않았지만 적어도 장대양봉처럼 화끈한 강의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세력에 대한 오해는 과연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력은 대량 거래 은봉에서 털고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이거는 매집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뭐 사실상 그 차트로 되도 않는 매집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만큼 매집을 했으니까요. 이만큼 매집을 했으니까 이걸 털고 나가려면은요.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은봉이 나와줘야 된답니다. 그 이상의 거래량 나와주고 은봉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끝난답니다. 자, 이게 얼마나 1차원적인 생각이냐면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말들을 믿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HL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네 보시게 되면은 장대 치고 이렇게 쭈르르륵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양봉만 계속 나왔죠? 그죠? 자, 여기에서 거래량 대량 거래 돌아왔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도 대량 거래 은봉이 터져야지 빠지겠네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부위예요. 단 한 번도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네. 그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거래량이 터진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내려와요. 4만 원이었다가 2만 원 됐으니까 반토막 났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세력이 어디에서 팔았죠? 그죠? 대량 거래 은봉이 돌아야지 뭐 세력들이 판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이건 6일 CNS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차트 가지고 매집 얘기하고 뭐 탈출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이 자, 여기에서 양봉에서 거래가 들어와 줍니다. 그죠? 자, 여기서도 양봉에서 거래가 들어와 줘요. 음봉에선 거래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올라갈 때 양봉에서 대량 거래량 터져줬고 양봉에서 대량 거래량 터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소형 거래량이어도 양봉, 여기서도 양봉입니다. 음봉에서 단 한 번도 거래량이 터져본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이만큼 되는 물량들을 여기에서 대량 거래로 매집을 했으니까 그 이상의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음봉을 때려줘야 얘네들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이고, 자, 어디 거래량이 터졌죠?
아무 데도 안 보이는데 아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여기 하나 있네. 자 그러면은 얘네 여기에서 단 한 번도 안 뜨고 이렇게 다 내려오고 나서 여기에서 털었네요. 그죠? 맞나요 이게? 맞을까요?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게 그 주가 작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뭐 매도를 때리면 세력이 이탈하면 당연히 음봉이 뜰 것이다. 뭐 이렇게들 상상을 하는 거죠. 사실상 실상을 모르고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그러한 상상들은 틀렸습니다.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양봉에 매수합니까? 음봉에 매수합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딱 올라가다가 고가권에서 음봉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음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합니까? 강심장도 이런 강심장이 없겠죠. 차라리 여기에서 양봉을 이렇게 쳐주고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에서 상한가 치기 전에 따라 붙으면 따라 붙겠죠. 그죠? 여기에서 그냥 양봉일 때 따라 붙지 음봉일 때 따라 붙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고가권에 갔잖아. 고가권에 갔을 때는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눌림목에 산답시고 이제 음봉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첫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서는. 근데 막 올라가면서 이제 세력의 목표가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가에서 갑자기 음봉 뜨고 있으면 누가 건드립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건드려요? 아니 그러면은 그 이렇게 음봉에서 건드릴 정도의 강심장이면 애초에 여기에서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서 매수합니까? 양봉에 달려드는 거예요. 양봉에 달려듭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양봉은 빨갛고 음봉은 파랗잖아요. 이게 사실 딱 그렇다니까요. 빨간색이 무슨 색깔입니까? 흥분. 그 막 투우사의 소도 이제 막 이렇게 그 빨간색만 보면 빨간색이 뭐 피, 불꽃, 막 이런 정열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나라 붉은 악만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흥분시키는 색깔입니까? 근데 파란색 보세요. 바다가 생각납니다. 차분해져요. 그쵸? 음봉에선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팔지도 않고 매수도 잘 안 해요. 빨간색만 보면은 그냥 급등한다 하면서 이거 따라 붙어야 돼 하면서 마우스 클릭을 하는데 정작 이렇게 해놓고 음봉이 나오잖아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마우스 클릭을 안 해요.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급하게 매도는 천천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에서 상당히 차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우스 클릭을 안 하죠. 이렇게 고가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요.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지성으로다가 그냥 올라간다 하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음봉에다가 그 사람들이 달려드나? 안 달려들거든요. 양봉에서 달려들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양봉에다가 털어먹는 겁니다. 실제로 이 주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양봉에 텁니다. 음봉에 터는 게 아니라요. 물론 음봉에서 터는 경우도 있긴 하죠. 음봉에서 터는 경우도 예를 들어 점상한가 보냈다가 시장가로 박는다라든가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금감원에서 삐뽀삐뽀 잡아갑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져 줘야지 급등했다가 빵빵빵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잡혀갑니다. 검찰에 잡혀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저러한 대량거래 음봉을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 갈게요. 출석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가 남부지검이었나? 합수부 있잖아요. 그쵸? 남부지검 합수부로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올릴 때 어떻게 털어먹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올릴 때 어떻게 털어먹냐면 자, 일단은 초기에 내가 어느 정도 매수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가창이 기본적으로다가 한 10,000주씩 있는 호가창이다. 10,000주 정도씩 있다. 그러면은 제가 초반에 한 50만 주 정도만 매수하면 이거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어떻게? 50만 주 매수한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호가가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럼 한 호가 10개 정도를요. 순매수를 한 방에 빡 잡아먹습니다. 그게 신호탄이거든요. 보통. 한번 딱 잡아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요. 거래가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검색기에 걸립니다.
검색기에 걸리고 관심 종목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종목을 쳐다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매크로를 돌려주는 거예요. 매크로 어떻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단주거래 돌아가는 거 보셨죠? 뭐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아니 10주 사고 10주 팔고, 100주 사고 100주 팔고,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걸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래가 활발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50만 주 매수해 놓은 걸로요, 특정 구간에다가 한 30만 주 매도를 박아 놓습니다. 30만 주 매도를 박아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툭툭툭툭 내가 매크로 돌리면서 여기를 살짝살짝 찔러줘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물량을 조금씩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5만 주 정도 떨었다. 그래가지고 내게 한 25만 주 남았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거 계좌 여러 개로 그냥 동시에 한 20계좌 정도를 동시에 주머니에 넣어서 순식간에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30만 주를 누가 다 사갔네? 아니 그러면 이거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 하면서 우르르르 달려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우르르 달려오면 걷다가 뭐 하면 돼요? 난 던지면 됩니다. 난 그럼 이미 여기에서 툭툭 치면서 5만 주 털어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서 나머지 물량들 이제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뚫리면서 우르르 들어올 때 툭툭툭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양봉인데 난 순매수한 게 없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자세한 거는 시간상으로 지금 뭐 다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면은 양봉에서도 다 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수급을 치는 롤링팀 애들이요, 가장 베스트한 게 뭐냐면 순매수를 단 한 주도 하지 않고 양봉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베스트한 스킬이에요. 왜? 이 롤링팀 애들은 매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매집을 할 필요가 없나? 얘네들은요, 지들이 기업 인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지들이 기업 인수하고 누군가의 기업을 인수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전면으로 누군가 나서게 되고 그 유착관계가 발견됐을 때 무조건 검찰을 가거든요. 그래서 수급팀 애들은, 그러한 롤링을 쳐주는 애들은 본인들이 그 기업에 뭐 직접 자리를 꿰차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회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롤링 치는 애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수수료를 줍니다. 어떻게 주냐? 자,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 오늘 100억을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대금 100억.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거래대금 100억이면은요 수수료가 얼마나 갑니까? 세금 수수료 3,300만 원 나갑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자, 0.33%죠. 그럼 여기에서 자기가 위아래로 호가 단위를 봐요. 호가 단위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005원이다. 그럼 한 호가에 얼마예요? 한 호가 샀다 팔면 나는 마이너스 0.5%가 나오죠. 그쵸?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5천만 원 추가 손실이 나니까 8,300만 원이 나오죠. 일단 손실 까고 가는 게. 자, 그러면은 뭡니까? 얘들은 여기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최소 1억 정도는 밑바닥에 깔고 들어가니까 한 3억 주시면은 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딜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현찰을 갖다 줘요. 한 처음에 뭐 착수금 1억 5천, 뭐 2억 아니면 1억 이런 식으로 착수금 주고 오늘 터트리면은 나머지 바로 장마감하자마자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돌리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얘네가 그 주식을 그 주식이 너무 좋은 주식이어가지고 내가 이 주식 가지고 인생 역전을 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에요? 아니란 소리입니다. 뭡니까? 그냥 하루 돌려주고 수수료 빼먹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술집 가가지고 술 마시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들은 순매수를 안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양봉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게 스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아니 장대 양봉에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빠지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이렇게 털고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뭐 세력은 장대 음봉 대량 거래량에서 털고 나간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강의들을 듣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강의 삭제하세요. 그런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 양봉에서도 털고 나갑니다. 그걸 알고 시장을 바라봐야 여러분들께서 안 당할 수가 있다. 저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자세한 내용이나 이러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어차피 지금 시간 문제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강에서 다 보충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자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대기를 하시면 온라인 강의에서는 진짜 신명나게 이 바닥 얘기들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예정이니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2강 준비하겠습니다. 네, 세력들은 대량 거래가 나올 때 음봉에서 털고 간다라는 이 오해를 HL 사이언스와 또 6일 CNS 차트 분석으로 아니라는 부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양봉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전략적으로 물량을 덜어낸다면 양봉에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첨언을 주셨습니다. 시간상 더 자세히 풀어주실 강의는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강의로 또 해주실 거니까 오셔서 노란톡방에서 교육 링크 꼭 챙겨가시고요. 이렇게 전문가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종목별 수급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정말 잘 간파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오를 종목만 잡아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최근 잡아주신 단타 종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30% 이상의 수익도 내고 있고 또 지난 방송에서 필살기 종목으로 드렸던 제노포커스 단 2거래일 만에 27% 훨씬 넘게 챙겨간 거 보면 지금 전문가님의 전략이 이 전략 지금 시장에 직격으로 먹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도 쌓아가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이제는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필살기 종목도 방금 보여드렸던 극비 세력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극비 세력주 같은 이런 탄력적인 수익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정확한 종목명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의 필살기 종목 차트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바로 뭐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일단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뭐냐면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왜 준비했냐 간단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었고 이 종목이 뭐 세트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만한 강세가 나와주는데 조정이 들어와 준다? 어이쿠 땡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자금 흐름 유입들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되게 설명할 게 많은데 비방용이 좀 많습니다. 이 종목은 그 뒷얘기가 좀 많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TV에서 잘못 언급하면은 제가 그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뒷얘기에 대한 내용들 듣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런 뒷얘기를 듣다 보면 이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건 오늘자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뭐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 들어오서 미리 대기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시간상의 문제로 바로 좀 2강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두 번째 강의 뭐냐? 바로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오늘자 시장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와서 정리하면 뭐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실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손이 안 나가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고등학생 때 주식을 할 때 처음으로 그 NK바이오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죠. 첫 매매는 아니고 주식한 지 한 3년 차 됐을 때 첫 상패죠. 그 NK바이오가. 근데 NK바이오에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막 상한가도 가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횡령 배임이 뜨면서 거래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매매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리매매에 들어갔는데 팔긴 팔아야겠는데 손실이 크니까 야 이거 팔아도 파나 안 파나 그게 그거지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팔았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어요. 비상장 주식입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이신지는 옛날에 오래전에 겪어봤어요. 그게 벌써 한 12년, 13년 됐죠? 13, 14년 가까이 됐네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당장에 내일 시장이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한 발 남았다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시장에서 수급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중에서 약한 종목은 일단 빼야 돼요. 왜? 신용 반대매매 계속 나올 겁니다. 반대매매가 하루 이틀 만에 다 털리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 3, 4일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어제 하루 버텨줬는데 오늘 나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신용담보 유지 비율이 이제 안 된 게 1일차가 된 거죠. 1일차가 됐는데 이제 이틀째 되니까 이제 반대 매매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탁론, CFD 뭐 이런 데서 다 반대 매매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내일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이 뭐 20% 30% 급등을 하겠습니까? 그냥 떨어진 거, 원래 떨어지는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 시장 반등할 때 절반밖에 회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매수세는 강한 종목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우량주나.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들이 깊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눈물 머금고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 그러냐면 시장 반등이 나와줄 때 제대로 올라가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내 종목이 강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반등에도 이만큼만 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왜 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손이 안 나갈 거 알죠. 당연히 어려운 거 압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음봉에선 침착해진다고. 이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안 좋아요. 사실 빠질 때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매수를 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근데 매수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급해져서 사게 되고, 음봉에서 떨어지다 보면은 매도는 계속 떨어지더라도 내일은 오르겠지 내일은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게 되고, 그게 굉장히 잘못된 매매 습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자 시장 대응 전략 정말 간단하게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번에 포트 재편 들어갔고,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된 매매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근시일 내로 정말 잘했다, 정리하길 잘했다, 시장 지금 이렇게 더 빠지는데 나 김도훈 선택하기 잘했네, 이런 말씀 나오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신경은 안 써요. 저는 수익만 내면 되니까. 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수익의 길로 좀 인도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라스트로다가 제가 일단은 오늘자 급비세력 공략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종목 딱 간단합니다. 갈 놈이에요. 갈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이어서 할 거거든요. 이거 뒷얘기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뒤에 얽혀진 비사들을 듣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엄청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라면서 오늘자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할 것은 가감없이 정리하자, 이렇게 내용 잡아주시면서 세력주 잡는 대응 전략 풀어주셨습니다. 또 필살기 종목 차트도 보여드렸는데 갈 종목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서 최근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과 함께 심상치 않은 유입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할 텐데요. 필살기 종목에 대한 더 은밀하고 자세한 내용은 또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교육으로 리얼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에서 교육 링크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필살기 종목 매매 타점도 꼭 챙겨가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